여러분,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갑이 넘으면 가슴이 뛰면 안 되나요? 칠순이 다가오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혼에 만난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당당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미자는 복지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어요. 처음엔 그저 텅 빈 오후를 채우려는 마음이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으론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어요. 그날도 미자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사실 글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죠. 고개를 들자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미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말을 이어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옆에서 도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도윤이 말을 걸어왔어요. 이 책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 반도 못 읽었는데 다들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셔서 놀랐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읽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요. 도윤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해 보였죠. 미자는 가방끈을 매만지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상하게도 책의 문장보다 도윤이 책장을 넘기던 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얇고 긴 손가락이었죠.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손처럼요. 그날 밤 미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간질간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거였죠.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주 독서 모임이 있는 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죠. 남색 블라우스를 입었다가 너무 튀는 것 같아 베이지색 니트로 바꿨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휴지로 닦아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냐 싶었거든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도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지난주처럼 부석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죠. 미자가 다가가자 도윤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냥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모임이 끝나고 도윤이 제안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더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낡은 간판에 다방이라고 써 있는 곳이었죠. 70년대부터 있었던 곳 같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미자는 손에 김이 오르는 머그잔을 들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긴장한 탓인지 잔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때 도윤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미자의 손을 살짝 덮었어요. 손이 많이 차네요. 괜찮으세요?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온기가 전기처럼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윤의 손은 부드럽게 그대로 있었죠. 추운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이라 서툴러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 이후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커피 향보다 도윤의 손에서 느껴진 온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미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하늘이 흐렸지만 우산은 챙기지 않았죠. 금방 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장 골목을 돌아 나오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미자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장바구니를 꼭 껴안고 서 있었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냥 뛰어갈까 고민하던 순간이었어요. 미자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윤이 검은색 우산을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요. 우산 없으세요? 네, 금방 갤 줄 알았는데요. 제 우산 같이 쓰시죠. 어차피 같은 방향 아니에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미자 쪽으로 기울였어요. 미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우산 속이라 어깨가 자꾸 닿았어요. 미자는 도망치듯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러자 빗물이 어깨에 떨어졌죠.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가까이 다가왔어요. 비 피하려면 더 가까이 서야죠. 그는 우산을 미자 쪽으로 더 기울이며 자신의 어깨는 빗물에 젖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미자가 그걸 알아챘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가 다 졌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요.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죠. 어깨가 계속 스쳤습니다. 미자는 도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빗속에서도 따뜻한 온기였죠.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섞였습니다. 미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말했어요. 다음엔 우산 꼭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안 젖었어요. 도윤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죠. 미자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날 이후 미자와 도윤은 자주 만났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면 늘 함께 차를 마셨고 가끔은 산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손을 잡지도 더 가까워지지도 못한 채 맴도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자 씨, 오늘 바다 보러 가실래요? 날씨가 참 좋은데 혼자 가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미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바닷가로 갔습니다. 겨울 바다는 쓸쓸했지만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 갑자기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 혼자 오래 계셨죠. 그 말 한마디에 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참고 있던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품이 너무 따뜻했죠. 미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의 손이 미자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죠.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뜨거웠어요. 미자는 도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쿵쾅쿵쾅 자신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했는지요. 도윤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나이에. 도윤이 미자를 살짝 떼어내며 얼굴을 마주봤어요. 왜 안 돼요? 나이가 많으면 외롭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움도 느끼지 말아야 하나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미자는 대답 대신 다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꽉 껴안았어요.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집착일까? 도윤이 미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죠.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만 어스름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말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미자도 현관문 앞에 서서 망설였죠. 들어가기 싫었어요. 집 안은 너무 텅 비어 있을 게 뻔했거든요. 도윤 씨. 네. 잠깐만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용기를 내어 도윤의 손을 붙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겨울밤 공기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장갑도 안 끼고. 미자가 두 손으로 도윤의 손을 감쌌어요. 입김을 불어녹이려 했죠.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자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도 먼저 놓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도윤이 천천히 다른 손을 들어 미자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미자에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참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느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도윤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외롭지 않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미자는 혼자 누워서도 손바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도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도윤이 미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책을 같이 읽자는 명목이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단순히 책을 읽으려는 게 아니란 거요. 도윤의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책장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탁자 위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책장을 넘기다 말고 자꾸 미자를 훔쳐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미자가 먼저 책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네. 책 읽는 척하지 말자고요.
저도 한 줄도 못 읽었어요. 도윤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책을 덮었죠. 들켰네요. 저도 계속 미자 씨만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다가와 미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귀 뒤로 가지런히 넘기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했죠.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미자의 손이 떨리며 올라와 도윤의 뺨에 닿았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죠. 미자 씨, 가만히 있어요. 미자는 손바닥으로 도윤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마, 눈썹, 코, 턱선까지요. 마치 눈먼 사람이 상대를 기억하듯 세세하게 만졌습니다.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어요. 코끝이 스쳤죠.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워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미자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닿았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죠. 욕망이 아니었어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다시 닿고 또 떨어졌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왜 우세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도윤이 미자를 꼭 껴안았어요. 미자도 도윤의 등을 붙잡았죠. 두 사람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미자 씨, 저 이런 거 오래간만이에요. 서툴러도 괜찮을까요? 저도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천천히 해요. 우리 서두르지 말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요.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자는 눈을 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아, 여기는 도윤의 집이구나.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옆에서 도윤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탁자 위에 찬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마시다 만 것이었죠.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일어났어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가디건을 걸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대낮에 보니 더 부끄러웠죠. 물 좀 마시려고요. 같이 앉아요. 도윤이 미자의 손을 잡아 소파로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윤이 미자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죠. 이런 아침 참 낯설죠. 미자가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평생 기다렸던 아침이에요. 미자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죠. 미자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저 같은 늙은 여자라. 미자 씨. 도윤이 미자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게 미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젯밤 미자 씨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이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줬습니다. 우리 이제 외롭지 않아요. 서로 있잖아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손을 꼭 맞잡았죠.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어깨. 하지만 그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도윤이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고소한 향이 집안을 채웠죠. 미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찼어요. 미자 씨,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차가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도윤 씨. 네.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도윤이 미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어요. 두 사람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미자는 평소처럼 복지관 독서 모임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도윤과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어머, 저 두 분 손잡고 오시네?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다니나 몰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놓으려는 순간 도윤이 더 꽉 잡았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모임 내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같은 모임에 나오던 경숙이란 여자가 노골적으로 흉을 봤죠. 요즘 세상 참 별일이 다 있네. 환갑 넘어서 연애라니. 자식들은 뭐라고 하려나?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경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죽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 만나고 체면도 없나 봐. 그 말에 미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윤이 화를 내려는 걸 미자가 말렸습니다. 가요. 그냥 가요. 복지관을 나와 걷는데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도윤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도윤이 미자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미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자 씨, 사랑하는 게 죄예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돼요. 저는 미자 씨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미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 이야기를 했죠. 엄마, 좋으시면 되죠.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미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일주일 후 미자와 도윤은 다시 복지관에 갔어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미자는 먼저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보게 놔두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복지관 창문으로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죠.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 미자와 도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외로우신가요? 혹시 누군가 그리운 분 있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세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화에선 더욱 뜨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황혼의 끝사랑,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